자, 그런데 오늘 아주 묘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똑같이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가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좀 대조적인 장면이 있었죠. 예.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제 소위 야권의 이제 문희상 위원장을 위시해서 DJ 묘역을 참배하고 네. 소위 보수 우파의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DJ 묘역을 참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우윤균 대표를 중심으로 잘했다, 신선하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협상과 지금 타협이 실종된 지금 그런 정치 아닙니까? 갈등과 대립이 되어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결국 오늘 DJ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는 존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 아주 또 대선배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정치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갈등 그리고 대립의 정치를 녹여내는 하나의 난 작은 움직임으로 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야권에서도 이런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정치는 서로 대화로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만을 조정을 해서는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치의 기본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 제반 사회에 걸쳐져 있는 대립과 갈등을 정치 스스로가 풀어내주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들이 서로 대립과 갈등의 선봉에 서서 지금 현재 오히려 분노의 사회 그리고 또 한치 앞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정치에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차제의 여야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로 조금 한 걸음 새해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민주당 아니죠. 새정치연합 입장에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네. 이승만 대통령 정도는 묘역을 방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 인정한다면 예.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 그리고 만약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요. 조선시대 그럼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재평가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예.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 좀 드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재 2015년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3등분을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건국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가 산업화의 역사고요. 세 번째가 민주화의 역사거든요. 예. 건국의 역사의 대변자인 이승만, 이승만. 그리고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예. 그리고 민주화의 또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 예. 이런 묘역은 여야를 아우를 것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앞으로 여야가 예. 서로 작은 그런 시각들을 버리고 좀 대승적 차원으로 근데 나아가. 굳이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네.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완성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큰 공헌을 세운 건 분명하지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4.19를 통해서 국민들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정권 마지막에. 예. 박정희 대통령도 부마 사태 때 결국은 또 그 과정의 민주화 운동 이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죽어나간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예. 아직도 그게 용서하는 마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면 일종의 편협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참배에 관련해서 그런 지점이 있기는 있는데 예. 결국은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래로 나아간다면 야당 쪽에서 참배를 하는 게 맞긴 맞을 예. 터인데 예. 그 같은 아픔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정도 보충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 중국에 중국의 덩샤오평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오쩌둥 수석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덩샤오평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은 7이고 공은 7이고 파는 파는 3이다. 3이다. 예. 그 소위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역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오늘날 드디어 중국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정도의 강대국으로 가는 국가 대통합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런 네. 점을 우리는 조금 한번 지켜보고 맞는 우리가 말씀이십니다. 좀,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정치적 과가 관점에서는 산재적으로 삼을 그 필요가 있다. 과가 예. 너무나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편협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최단배 변호사님. 문희상 위원장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직을 내려놓으면 나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가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참배하고 싶지만
결국은 당 주변에서 말려서 못 간다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 두 분 네. 말씀도 맞죠. 근데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후세 사람들의 몫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어느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각 당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한지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완전히 하나로 딱 맞춰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평가가 다를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직까지 정리가 된 것은 후세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는 후세 사람들 아니면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고 네. 앞으로의 정치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서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대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